안녕하세요 진린이 여러분, JJ입니다. 오늘의 주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평소에 질문 남겨주셨던 부분인데요. 유산소 매일 하면 효과가 없다는데 내성이 생긴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오늘은 유산소 운동 너무 자주 하는 거 좋지만은 않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하는 이 유산소라는 워딩은 우리가 흔히 헬스장 가서 많이 하는 트레드밀 아니면 사이클 같은 걸로 한정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러닝머신과 사이클과 같은 유산소 운동의 장점은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칼로리를 시간 대비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에 비해서 근력 운동은 최소한의 근력을 필요로 하고 또 체형에 따라서 처음 자세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의 숙련도가 낮은 경우 웨이트 자체만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PT를 받을 때 보면 처음에는 스텝박스나 버피와 같은 전신 운동을 항상 끼워서 운동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유산소 운동이 살을 뺄 때 정말 효율적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 할 때 유산소 운동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운동 효과가 처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유산소 내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성 없이 꾸준하게 감량 효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추천하는 운동도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유산소 운동은 운동 중에 지속적인 에너지의 소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운동 후에는 에너지의 소모가 빠르게 감소하게 돼요. 반면에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같은 운동들은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운동 후에도 추가적으로 칼로리가 크게 소모됩니다. 그리고 일부 근력 운동의 경우 운동 중에 근육 섬유에 손상이 생기면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음 날까지도 추가적인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적당한 강도의 유산소 운동 후에는 몸이 비교적으로 빨리 안정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동 후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적게 일어납니다. 아니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좀 더 많이, 오래, 매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복적인 유산소 운동을 장시간, 자주 반복하게 되면 신체는 그 운동에 적응하게 됩니다. 특히 강도 변화가 없고 비슷한 패턴의 움직임을 계속하는 경우 더욱 심하고 그 결과 소비 칼로리의 효율이 낮아져요. 근육과 대사 효율에 관련해서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는 경우 근육은 더 작은 에너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 자체가 최적화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신경계의 적응 부분도 있습니다.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신경계가 이 운동 패턴 자체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다음 동작을 바로 예측 가능하다 보니 운동 중에 일어나는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훨씬 더 쉽게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처음 배우실 때 첫날은 정말 힘들고 온몸이 뻣뻣하게 굽고 다음날 근육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쉽게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신경계의 적응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가 하면 호르몬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어요. 중강도의 유산소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우리 몸의 호르몬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 중에는 에너지를 잘 쓰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촉진되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호르몬의 반응은 점점 감소하게 되면서 같은 운동에서 얻을 수 있는 대사적인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처음 하는 운동일수록 나의 호르몬은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자 노력하는 반면 이것에 익숙해질수록 반응 자체도 밍숭밍숭해지다 보니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유산소 운동의 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 자체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 변화를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비단 중강도 유산소 운동, 즉 트레드밀이나 사이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운동이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유산소성 운동들은 변화를 주는 것이 다소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매일 1시간씩 러닝머신을 했어. 그런데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처럼 힘들지 않고 체중 감량 효과도 더딘 것 같아.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늘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총량을 늘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단점은 어디까지 늘릴 것인가? 운동 시간이라고 할애된 정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계속 마냥 늘리는 것은 좋은 변화의 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하루 종일 깨어있는 내내 트레드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시간 내에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쉽지만은 않아요. 내가 매일 러닝머신에서 9로 놓고 걸었어. 강도를 좀 높이고 싶어서 그 다음에는 11로 놓고 걸었어. 그 다음에는 12로 놓고 걷는데 이렇게 강도를 높이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걷기로는 올릴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를 거예요. 러닝과 워킹을 섞어서 인터벌로 유산소 트레이닝을 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터벌 프로그램도 결국에 체력이 향상되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프로그램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구성법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셔야 하고 또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레드밀이나 사이클을 이용하는 기본적인 중강도 유산소들은 변화를 줄 수 있는 패턴 자체가 보통 속도 그리고 시간 이 두 가지다 보니 변화를 줘서 내성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 변화의 폭이 다양하지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근력 운동의 경우는 무게, 횟수, 세트, 운동 종류, 웜업의 유무, 운동 순서의 배치, 컴파운드 세트, 피라미드 세트, 역피라미드 세트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고 쉽고 간단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 중에 이 머슬 마인드 커넥션이 유지되어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뇌를 자극하게 되고 호르몬을 자극하게 됩니다. 변화를 주기도 쉽고 애프터번 효과도 좋아서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주 운동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내성이 생기는 것은 유산소 운동뿐만이 아닙니다. 결국에 모든 운동은 익숙해지고 계속해서 변화와 자극을 통해서 높은 강도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냥 숨쉬기와 같이 유지를 위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단지 운동을 하루에 1시간 할 거야, 2시간 할 거야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내에 적정만큼의 부하를 주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트레드밀이나 사이클은 TV를 보면서 편하게 타성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습관적 내성 구간에 빠지기가 좀 더 쉽다고 봅니다. 유산소 운동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접근하기가 정말 쉽고 운동 습관을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계속해서 살을 빼거나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주 운동으로는 근력이나 고강도 인터벌을 넣어주시고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 단련을 위해 주 1회 정도로만 제한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을 빼고 관리를 하시다가 여행을 갔다 와서 너무 급진이 되었어. 이럴 때 좀 급하게 체중을 감량하거나 체지방 감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주일 정도 유산소 운동을 추가로 넣어주시면 이럴 때는 정말 운동 효과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 나의 몸을 만들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면 내성 구간에 빠지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 또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유산소를 무조건 시작하기보다는 웨이트의 강도를 우선적으로 높여주고 거기에 일정 구간 유산소를 활용해서 계획을 짜곤 합니다. 혹시 다이어트 운동을 계획하실 때 나는 무조건적으로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트레드밀 위에서 1시간, 2시간 러닝머신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운동 패턴을 조금 바꿔보시고 효율적인 운동 플랜을 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제 이제는 또 다음번에 재미있는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